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공지 말씀 하나 먼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설명란이 있는데요. 여기를 확장해 보시면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가입 링크도 나와 있고요. 또 미준 채널과 협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미국 주식 관련 플랫폼의 프로모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인중 대표님께서 활약하고 계신 초이스 스탁의 평생 프로모션 할인권 여기 링크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인베스팅 프로,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할인 링크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인베스팅 프로 관련해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인베스팅 프로에서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미주은에서는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50%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이 30%로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인베스팅 프로의 가격이요. 많이 인하됐습니다. 원래 이제 정가가 인베스팅 프로 1년권이 17만 5천 원, 그리고 인베스팅 프로 플러스는 43만 8천 원이었는데요. 정가를 이번에 많이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팅 프로 같은 경우는 1년 구독권이 13만 9천 원, 그리고 프로 플러스는 34만 9천 원으로 전격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미중 구독자분들이라 하더라도 50% 할인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가입하시면요. 인베스팅 프로의 1년 구독권은 6만 9천 원밖에 되지 않고요. 프로 플러스도 17만 4천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50% 할인을 지속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통보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28일인데요. 5월 31일까지만 50%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30% 할인이 미중 구독자분들께도 제공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베스팅 프로 플러스에 가입 의사가 있으셨던 분들은요. 반드시 5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인베스팅 프로 플러스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이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마지막에 5가지의 기능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팅이 자랑하는 워렌 AI가 있잖아요. AI 채팅 기능도 여기 인베스팅 프로는 질문을 50개까지만 할 수 있는데요. 인베스팅 프로 플러스는 500개까지, 한 달에 500개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중 방송에서 인베스팅을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인베스팅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우리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한국어로 된 기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CNBC라든지 블룸버그, 바론이라든지 로이터 통신 이런 거를 직접 보면서 번역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사이트에 비해서 인베스팅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준 멤버십이 없으신 분들께서는요, 인베스팅을 통해서 다양한 미국 주식 관련 컨텐츠를 한국어로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월 31일 마감되는 50% 할인의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너무나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죠. 거의 빨간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그리고 모든 주식이 동반 상승했고요. 특히 녹색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한 종목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테크 섹터가 굉장히 좋았죠.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가장 위쪽에 스몰 캡이 보입니다. 소형주죠. 소형주가 어제는 2.54%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섹터는 나스닥 100입니다. 테크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100이 2.35%, 따라서 어제는 경기 순환주 그리고 나스닥을 비롯한 테크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S&P 500의 섹터별 성적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가장 위쪽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건 임의 소비재죠. 임의 소비재 역시도 경기를 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주입니다. 따라서 어제는 경기랑 관련된 주식이 좋았다. 그 얘기는요, 뭔가 경기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테크주 역시도 좋았다는 것은 금리 역시도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제가 조금 이따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고요. 자, 일단 시장의 폭을 보겠습니다. 시장의 폭이요, 어제 71.9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회복된 종목이 무려 72%를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도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이 맞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괜찮죠. 한동안 상승 추세를 보였던 빅스 역시도 19.1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지수가 하락해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까지 65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는 탐욕이 어느 정도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이스 스탁 지금 보시면 페이지를 조금 개편한 것 같습니다. 가장 위쪽에 검색창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요. 마켓스코어는 여기 나와 있죠. 77점, 즉 탐욕 단계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요,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테슬라가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6.94%나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AMD고요. 3.8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스트라가 플러스 3.60, 엔비디아 플러스 3.21, 브로드컴 플러스 3.03,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3.03, TSMC 플러스 2.97,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2.94, 알파벳이 플러스 2.63, 아마존 플러스 2.50, 메타 플러스 2.43,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플러스 2.04, 우버 플러스 1.42, 탈렌 에너지 플러스 0.88, 스트래티지 플러스 0.73, 팔란티어 플러스 0.06, 그리고 세 종목이 하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108,860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고요. 넥스트래커가 마이너스 0.30, 셀레스티카 역시도 가장 아래쪽에 있지만 0.49% 소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를 이루는 3대 지수 모두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존스가 1.78%나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2.05%, 마지막으로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은 2.47%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급등한 이유가 있는데요. 세 가지나 되는 호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자세히 보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요,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 마감일을 2025년 7월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관련해서 위협적인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위협이 모두 다 철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요, 트럼프 관세는 위협적이지만 항상 시행되지 않고 취소가 된다, 아니면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을 읽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소식은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지수가 발표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무려 4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보였다. 자,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오래간만에 상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주식시장을 이번에 끌어올렸던 세 번째 뉴스는 채권 시장의 안도 랠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채권 랠리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끌어내리면서 채권 약세론자들이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권 랠리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가격하고 수익률, 즉 금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채권의 랠리는 벤치마크 수익률, 즉 10년 국채라든지 3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690억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견고한 수요는 미국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수요가 괜찮았다는 거죠. 미국의 국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며칠 동안 막대한 예산 적자를 충당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부담을 주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조금은 잦아지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는요, 화요일에 2% 이상 급등하면서 2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 반등과 글로벌 채권 급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소비자 신뢰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죠. 그리고 또한 글로벌 채권이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주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아시아 거래에서도요,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안정적인 모습을 지켜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전날 일본이 시장 혼란 이후 국채 발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여기 풀어놨는데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낮으면요, 일본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국채 발행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요, 국채 발행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국채가 너무나 많이 풀리면요, 공급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미치지 못하면 결국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신호를 내냐면요, 지금 수요가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겠다, 아니면 공급을 좀 미루겠다, 이러한 신호를 보내면서 국채 시장이 안정감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의 국채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미국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감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그리고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게 되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본 정부에서 우리가 공급량을 좀 조절하겠다. 그 얘기는요, 일본 국채의 가격이 안정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의 수익률과 일본 국채 수익률의 차이가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리겠죠. 바로 오늘입니다. 이 회사는 수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지출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감을 제공할 것이다. 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어닝을 발표하는지, 그리고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발표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요,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채권 시장이 랠리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동반 랠리를 펼쳤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경제 전망이 다시 회복되면 안전자산인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도 미국 주식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의 급락, 금리의 상승이 엄청났잖아요. 자, 이런 추세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미국 국채의 인기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게다가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엔캐리 청산의 위험이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었죠. 자, 따라서 어제 상황은요, 미국 소비자 신뢰도의 상승, 그리고 일본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고요. 따라서 국채 가격이 상승한 경우잖아요. 그 얘기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미국 증시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낮은 국채 금리는요, 기업의 차입 비용을 줄여줄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섹터가 급등했잖아요. 하나는 경기를 타는 경기 순환주,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차입 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급등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 주가는 화요일에 유럽 판매가 4월 달에 반토막이 나버리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새로운 가격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해 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는 6.94%나 상승하면서 362.89달러로 마감했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가 2.1%, 1.8% 상승하면서 테슬라의 상승 추세를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 자체의 상승세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CEO 머스크의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머스크는요, X에 업무에 복귀해서 24시간 내내 회의실, 서버실, 공장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가 워싱턴 DC, 즉 미국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회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X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나는 다시 테슬라로 돌아왔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지금 잠자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에서 일하고 있냐면 회의실에서, 서버룸에서, 그리고 테슬라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I must be super focused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완전히 여기에 전념하겠다. 어디에 전념하냐면요. X라든지 XAI 그리고 테슬라에 나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 시간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머스크와 관세 연기 덕분에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더 심각한 판매 데이터에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유럽의 판매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유럽 신차 등록 대수는요, 4월 달에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49%나 급감한 7,261대를 기록했고요. 유럽연합 내 판매량도 53% 감소한 5,475대를 보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를 보시면요. 테슬라는 유럽에서 61,320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작년 대비 3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요. 이는 회사 역사상 최악의 분기별 감소폭입니다. 자,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 관련 정치적 개입, 이게 결정적이었고요. 두 번째, 모델 Y의 업데이트 지연이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면서 공장을 풀 가동하지 못했죠. 자, 두 가지의 이유로 이렇게 엄청나게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4월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었을 수 있다. 4월 달의 데이터까지는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스크는요, 테슬라에 집중하기 위해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4월 22일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집중했던 것은 5월 달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중국 쪽을 좀 살펴볼 텐데요. 2분기 첫 8주 동안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약 23%나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대신에 월가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을 원인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판매 감소는요, 중국의 전기차 선두업체인 BYD가 여러 모델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그 와중에 나온 것이다. 자, 최근에 BYD가 엄청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결국 테슬라의 주가는요, 다른 거 지금 볼 필요 없이 로보택시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역시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요, 교통산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자율주행의 새로운 황금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를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이죠. 댄 아이브스는요,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완전자율 주행 기술의 완성도입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슈퍼바이즈드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운전자가 있어야만 완전 주행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업 운행을 위한 규제 승인도 우리가 넘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것이 테슬라의 현실이다. 이 부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테슬라의 긍정론자라고 할 수 있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역시도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요, 초기에는 원격 감독 기능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원격으로 사람이 조정을 한다는 거죠. 적어도 모니터는 해야 된다. 이러한 언급을 한 거고요. 따라서 완전자율 주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 런칭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수익성에 얼마나 기여가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초기에는요,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서 한 10대 정도의 소규모 차량으로만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러한 10대에서 100대가 되고 1000대, 만대, 10만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 역시도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런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완성도, 규제, 상용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런칭은 분명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어제도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급등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 런칭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요, 뉴스에 매도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따라서 미준 탑픽의 보유 비중 랭킹에서도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상위 순위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준 탑픽은 다 해서 19종목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상위 종목을 보시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테슬라가 그쪽으로 옮겨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바입니다. 강력 매수죠. 26가지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중립이 10개, 그리고 매수는 16가지나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단단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 저항선이 $357입니다. 따라서 이 수준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머무른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위협해 볼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사항이겠죠. 자, 다음에는 테슬라 주식의 초이스탁 평가인데요. 초이스탁에서는 이미 4월 29일 날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285.88였고요. 지금까지 수익률은 무려 26.9%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코어는 63점이고요. 그 얘기는 펀더멘탈적으로 전체 상위 19%에 속하는 양호한 펀더멘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초이스탁에서는요, 테슬라 주가를 고평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포워드 PER이 209배가 넘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PER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테슬라지만 지금은 200배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요, 보유에 머물러 있죠.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 즉 수급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봐도 마찬가지죠. 5월 14일 날 이동평균선에 매수 신호가 등장했죠.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요. 순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이 약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대형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25억 달러를 조달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 뉴스로 함께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DJT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약 25억 달러를 조달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15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고 35%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책정된 10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1분기 말 기준으로 총 7억 5,900만 달러에 달하는 기존 현금 및 단기 투자와 함께 트럼프 미디어의 대차대주표에 보유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인 앵커리지 디지털과 크립토닷컴이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CEO 데빈 누네스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금융 자유의 정점 도구로 본다며 이번 움직임을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핵심 자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계획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리밍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8% 하락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토큰 가격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 기업들이 대차대주표에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최근 추세의 일환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알려졌던 스트래티지 MSTR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작년에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하여 시가총액이 거의 9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239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게임스탑 GM과 여러 생명공학 회사를 포함한 다른 여러 회사들이 스트래티지의 성공을 따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달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더 및 소프트뱅크 그룹과 협력하여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켄터 에퀴티 파트너스와 합병하여 설립된 비트코인 매수 기업인 21 캐피털을 출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가치는 36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금융 서비스로 다각화하기 위해 잠재적인 합병 및 인수를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및 상장 지수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소매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층 건물과 컨트리 클럽에 뿌리를 둔 트럼프 가문은 암호화폐 분야에 여러 교두보를 마련하여 빠르게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사업에는 트럼프 NFT, 밈코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신규 비트코인 생산회사 지분,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도 제공하는 분산형 암호화폐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폐 추진은 지난달 트럼프 미디어가 출시할 예정인 ETF 감독 계획에 대해 미국 증권 규제 당국에 문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면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트코인 관련 주식 스트래티지 BITU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미디어의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 계획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25억 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미디어의 비트코인 매수는 시장에 직접적인 매수 압력을 가하며 적어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투자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트럼프 미디어의 비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성숙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높은 변동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규제 변화, 그리고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스토리는 점진적인 공급 감소, 앤드 지속적인 수요 증가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에드 야든입니다. 이분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긍정론자인데요. 자, 이분은 2020년대 우리가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연 미국 주식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한번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나면 드디어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잖아요. 아무쪼록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엔비디아 어닝 결과와 함께 여러 가지 뉴스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하신 분은 에드 야르덴입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미 꺼내긴 했지만 원래는 에드님을 위해 아껴두려고 했어요. 이 주제를 떠올리면서 바로 에드님이 생각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쩌면 차라리 기술적 분석가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내부 지표만 보고 모든 외부 소음을 무시하는 식으로요. 그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휘둘려 오셨잖아요. 하루하루 바뀌는 관세 발언들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전에 6,000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침 시세 기준으로 보면 거의 5,900포인트쯤입니다. 제가 휘둘렸던 것 중 하나를 놓치셨어요. 다시 6,5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었어요. 몇 주 전에 본 것 같네요. 모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만큼 자주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연초엔 7,000으로 낙관적으로 시작했다가 3월 초에 6,400개, 그 다음엔 6,000으로 낮췄고 지금은 다시 6,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나오는 변동성 때문에 목보호대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강세장을 확신해 왔습니다. 지금은 강세장이라고 생각해요. 조정을 겪었고 4월 8일에 조정 저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시장은 더 높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낙관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자동차처럼 에드님도 하이브리드 같아요. 좋은 시장 예측가는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을 모두 활용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죠. 자신에게 잘 맞는 도구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적 아이디어는 데이 트레이더에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변동성이 있을 때요. 데이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을 좋아합니다.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모멘텀에 기반해서든 아니면 단순히 강세장이라는 믿음 때문이든 간에 일관되게 강세론자였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의 강세장은 여러 외부 변수들, 정부든 대통령이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강세장이라는 건 종종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그저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제가 수년간 배운 것 중 하나는 워싱턴과 상관없이 경제와 주식시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였고
나머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 가족, 지역, 사회, 사업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바로 미국 경제의 탄탄한 회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찾고 있다면 오히려 경제 지표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어요. 주간 소매 판매는 양호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괜찮습니다. 자본 지출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회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옳다고 봅니다. 연계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을 유지하고 당위 거래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세요. 네, 오늘 다시 하락한 채권 수익률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중 일부는 일본의 수익률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은 꽤 중요합니다. 채권 시장이 반응해 수익률이 급등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매도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최근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워싱턴의 움직임에 대해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4월 2일 해방의 날의 상호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가 4월 9일에 입장을 번복했죠. 왜냐하면 4월 8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에서 4.5%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대통령의 주의를 끌었고 결국 그도 정기적으로 투표하는 또 다른 유권자, 즉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두 시장은 최근에 꽤 일치된 움직임을 보였죠. 이른바 채권 감시자와 주식 감시자들이 동시에 반응해 왔는데 지금은 다소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무역 전쟁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 시장은 이미 2026년을 내다보며 지금의 불확실성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또 상황이 바뀌었죠. 4월 2일에는 긴장 고조, 4월 9일엔 완화, 그리고 금요일엔 다시 긴장 고조, 다시 완화. 지금이 어느 쪽인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장 감시자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법안, 그러니까 조정 법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1.7조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이라고 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재정 적자만 더 키우는 방만한 법안이라고 보기도 하죠. 어느 쪽 관점에 더 가까우신가요? 제가 본 바로는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늘릴 것 같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현재 법에 따라 우리가 또 다른 20조 달러의 부채가 20조 달러 이상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감시자들 솔직히 말해 지금은 좀 미온적인 태도예요. 마치 언젠가는 해결해야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라는 식이죠. 맞아요. 제 입장은 항상 같았어요. 채권 시장이 적자와 부채를 걱정하기 전까지는 저도 걱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채권 시장이 정말 걱정하는 순간이 있긴 했죠. 2023년에 수익률이 몇 달 만에 4%에서 5%로 급등했을 때가 그랬고 4월 8일에도 베이시스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죠. 그건 분명히 채권 감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 게임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3년 11월 1일 재무부는 감시자들이 장기 채권을 꺼려 할 경우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